안녕하세요. 와. 왜 그러세요? 그건 제 전용이에요. 처음에 가운데 세서 끝에 업되는 거. 네. 일단은 전주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오늘 전주 얘기 기대가 돼가지고 제목 보고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저는 오늘 순대를 먹고 싶기 때문에 순대로 순대는 하겠습니다. 병천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전주도 피순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네네. 전주를 진짜 몰랐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순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DPD입니다. 네, 오늘은 전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저희 그 어머님 고향이 전라북도 쪽인데 코로나 시작이 되고 네. 전북을 못 가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전북을 가고 싶은데 군산을 할까? 어디를 할까 하다가 일단 그래도 전북 제1의 도시 전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다. 군산도 볼 게 많죠. 이게 관광 상품으로 이제 생긴 거죠, 아무래도. 네,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원래는 김제가 고향이신데, 그 이제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외삼촌이 군산에 사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외할머니도 그러셨고, 그래서 군산을 늘 갔었는데, 그렇게까지 발전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발전도 되고, 관광 상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군산 여행 갔다 왔다는 분들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랑 군산 여행도 갔다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랑도 이제 가면 둘러볼 곳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기도 해서 나중에는 군산은 제가 뭐 익산이나 그런 데랑 조금 묶어서 같이 해볼 거고요. 전주는 제가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좋다. 배고플 때 주제를 정하는 바람에 전주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주는 일단은 원래 아예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 가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가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라도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전라도의 최고 큰 도시였고 지금도 전북에서는 도청 소재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남권에서는 광주 다음에 제2의 도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선 왕조의 발상지 전주 이씨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전주입니다. 그러네요. 네. 도망갔잖아요. 죄송합니다. 도망갔다기보다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망간 거죠. 불미스러운을 강조를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동쪽으로는 진안, 뭐 금산, 논산, 뭐 무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대전이 나오고 네. 왼쪽으로 이제 서쪽으로는 익산이나 군산, 김제, 네, 부안, 정읍, 고창, 순찬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보면 일단은 전북을 거의 열어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전라도를 열어주는 느낌이에요. 경상도랑 죄송합니다. 충청도랑 네, 이제 전라도의 경계쯤에서 이제 거의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의 고향 갈 때마다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는 동네가 있냐. 산이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외갓집 산소가 늘 떼약볕이에요. 나무를 겨우 하나 심어놔서 잘 길러야 그늘이 하나 나오고 도저히 쉴 곳도 없고 밭일을 하면 정말 밭농사밖에 안 돼요. 네, 되게 특이하죠. 조금 더 곡창제는 조금 더 남쪽에 있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지평선의 고장이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이게 전라북도 쪽을 보면은 저희가 이런 그 동학농민운동 전적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비석만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되게 벌판에 이제 그런 데서 이 전주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아마 전북에서 유일하게 백화점이 있는 도시일 거예요. 정말요? 네, 맞아요. 전라도가 그렇구나, 분위기가. 너무나 이제 발전이 아직도 더디고, 그나마 군산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백화점까지는 저 이마트 생겼을 때 군산 이마트 생겼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신기해라. 네, 근데 막상 또 전주에 있는 백화점이 굉장히 작고 많이 상품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또 전주 분들은 대전으로 아예 가시거나 그렇죠. 아예 광주로 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멀지도 않으니까 좀 한 네. 시간, 1시간 반. 그렇죠. 또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을 가시더라도 당일치기로 쉽게 다녀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워낙 전주가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통체증도 되게 심하고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내리셔서 걸어서 다니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고 네네. 좀 뭐 1박 2일, 2박 3일 좀 나는 여기서 맛있는 것들을 막 먹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네 그냥 뭐 택시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막 크지 않으니까요. 렌트카 하루 정도만 빌리셔서 다니면 사실은 이제 갈 수 있는 주요 관광지는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6월 달에 그 관광공사에서 행사도 했거든요. KTX 맞아요. 할인하고 네 이제 할인하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또 너무 더워지기 전에 또 가시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네. 여기는 시원할 때 가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요. 네. 너무 부여, 바로 위가 부여인데. 너무 맞네요. 더웠어서. 뜨거웠어,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이제 전체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주로 따지면은 이렇게 동남쪽이라고 할까요? 네. 동쪽에 조금 치우쳐진 부분이 가장 관광지로서 알려졌고 사실 전주 같은 경우는 주요 산업들은 좀 많이 빠져나간 편이라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딱 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마을도 있고 네. 옛날에 있던 관아도 있고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연못이나 이런 이렇게 천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은 야경이 굉장히 이쁜 공원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딱 산책하기 좋은 코스? 네. 뭐 이제 전북대학교 근처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박물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꼭 전주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뭐 한지 박물관 그다음에 또 전주가 소리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뭐 창 이런 거 말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공연을 보고 온 적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기가 굉장히 좋고 네네. 그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있어서 또 이제 그 소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 문화회관에서도 미술 작품이나 이런 전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매년 국제영화제가 이제 맞다. 네, 봄쯤에 네.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또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영화제 할 때 또 보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서 네, 전주는 이제 계절별로 알아보셔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한옥마을이 잘 펼쳐져 있는 전주로 갑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전주로 갈 때만 해도 이렇게 한옥마을이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관광상품이 막 개발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2012년도 정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해진 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전주를 갔을 때쯤은 제가 한 2005년도, 6년도 이때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도 많이 없고 이렇게 정말 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한때 안 갔던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아요. 막 사람이 치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로도 전주를 많이 갔었고 또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그때가 계룡에 있어가지고 동생을 만날 때 항상 전주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밥 사주고 올려보내고 막 할 때도 사람이 항상 그득그득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벌써 작년에 3배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고.
성공했네. 그렇죠. 전주는 계속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그쵸? 여기에 풍패지관이라고 하는 이 갱리단길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전라가명이 있고요. 밑에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이 흐르고 있고 이쪽이 다 한옥마을이고요. 근데 이쪽에 전동성당도 있고 네, 대부분은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유명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 덕진공원이나 이쪽에 호수나 이런 곳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는 관광에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관광지도만 다운받아도 충분히 코스 짜기 너무 쉽고요. 그다음에 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그 정도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거는 먹는 거에 굉장히 힘을 줬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네, 제가 전주에 사는 사람, 제가 전주 가서 맛있었던 거 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네, 제가 좀 오늘은 추려봤습니다. 네. 저 앞서서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히 이 한옥마을 쪽은 전주 한옥마을 너무 지겹고 사실 볼 것도 없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전주를 갔다면 그래도 한나절 정도는 한옥마을을 저는 구경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아침 일찍 구경하는 편이에요. 사람 많이 없을 때. 네, 이쪽에 숙소를 잡아놓고 네네. 아침에 좀 산책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한옥마을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주성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주의 상징인 풍남문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폐서문이라는 문이 있었고 이렇게 전주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전주성 같은 경우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의 계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분류를 했다고 해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상인, 천인 이런 사람들.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양반, 네, 위주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딱 직전이죠. 일제강점기 직전에 일본인들이 많이 여기로 이제 와요. 왜냐면은 전라도 최대의 도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전라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도 많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쪽에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일본인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처음에. 일제강점기 직전에 한 일사늑약이 시작되고 나서쯤부터 막 이제 유입이 되는데, 네. 그러다가 일본이 결국에는 이제 군산하고 이제 전주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전주랑 이제 양곡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실어 나르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여기 저쪽 문을 폭파시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개방이 되면서 이 안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던 원래 조선인들이 계속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 한옥마을 쪽 경기전 쪽을 가면 그러니까 일본풍의 가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거에 좀 반발심이 생겨서 조선인들이 1930년대에 이쪽에 이제 한옥마을을 좀 짓기 시작해요. 네, 요 경계 이게 나중에 이 경계가 다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계점부터 해가지고 막 한옥들을 짓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한옥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안 돼 있었다고 해요. 저기 못 사는 사람들 사는 곳 이렇게 이미지가 현대에서도 박혀 있었다가 그리고 개발도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 집주인들이 여기에다가 집을 놓고 다른 데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010년대 넘어가면서 지자체에서 이쪽을 좀 관광 상품화 해보자 개발을 해보고 보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한옥마을이 좀 만들어졌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보시면 제가 위아래로 조금 잘랐어요.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입니다. 네, 한옥은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부터 좀 보려고 해요. 일단 빨간색으로 제가 왼쪽에 하트를 해놓은 곳이 전라가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청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라도를 다 관리하는 가명이라는 것 치고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바로는 이
전라도를 통치할 때 통치 방식이 여기에서만 머무르면서 관찰사가 통치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통치하는 방식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뭐 200일 정도를 통치했다라고 하면 180일을 나가서 통치하고 20일 정도만 여기 있었던. 오기 싫어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보통 이제 중앙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부분은 그 위에 있는 객사입니다. 네, 객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고요. 여기 이름이 이제 풍패지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원래 풍패지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고향이 원래 풍패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고향 발원지의 상징을 풍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이씨의 시작점이 되는 곳, 왕조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라고 해서 이 객사 이름을 풍패지관이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전주 이씨는 여기 살다가, 그쵸? 그 고려시대 때. 네. 네, 고려시대 때, 이제 좀 고조 할아버지 때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고조 할아버지 때로 넘어가면, 여기에 온 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별감이랑 기생을 두고 삼각관계로 싸움이 나면서 도망갑니다. 저런. 네, 삼척으로.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삼척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연사인가? 이안사인가? 그래요. 네, 이안사. 네. 그 삼척에 또 그 별감이 또 온 거예요. 발령을 받아서. 어쩌고 그래? 그래서 함흥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 네. 따라왔나? 운명인가?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이죠. 안 그랬으면 그렇게 함흥지방에 살지 않았으면 왕조가 될 수가 없었을 테니까. 맞아요. 원나라랑 이렇게 되고 네. 이런 관계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려 말 쪽에 이제 워낙 외세 침략이 많았을 때 그 북방 지역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그 삼각관계 어떤 저지레를 했길래 도망을 갈 정도로 치정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었나 보네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참 못 말리죠.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따르는 식솔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간 거죠.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면 뭐가 카리스마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보네요. 오, 신기하다. 근데 집안이 그게 있나 봐요. 집안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부터 먼저 한번 볼까 해요. 여기 위쪽은 그래서 풍패지관, 전라가명, 여기 경기전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전은 뭐예요?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어진은 정말 태조가 살아 있었을 때 만들었던 어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이제 만들어진 시기상 남아있는 어진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6.25 때 다 불탔어요. 근데 정말 온전히 남아있는 건 전 이거 하나라고 봐요. 정말 제대로. 네, 제대로. 그러니까 좀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영조와 이제 태조 정도인데, 네, 영조의 어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훼손이 좀 있지만, 그래도 태조의 어진은 많이 훼손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워낙에 오랜 시간을 지켜왔던 어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밑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동성당이라든지. 건물이 아름답나요? 네. 그리고 오목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목대를 사실은 전주 한옥마을을 가면 이쪽에 오목대를 가장 먼저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전주 한옥마을이나 전주를 싹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태조 이성계가 1350년대인가요? 조선을 세우기 전에 고려의 장수였을 때 외적을 무찌르고 나서 좀 토벌하고 나서 올라오면서 이 오목대를 들렸다고 해요. 여기가 내 고향, 우리 조상의 고향.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때는 고려시대지만, 네, 고향에 오니까 좀 쫓겨나
운전하듯이 갔다가 내가 나라도 잘 돼가지고 여기 오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다잡고 네. 나라를 일으켰어. 그쵸. 그래서 뭐 그런 유래가 있긴 한데 시기적으로는 그 기록들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본대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들렸던 곳이기도 하고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이니까 여기를 가장 먼저 가시는 걸 좀 추천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향교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향교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교의 구조나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좋고, 여기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찍어서 잘 보존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아 보여 좋네요. 네, 다 여기 고만고만해요. 딱 그러니까요. 여기가, 딱 요 지역, 제가 지금 지도를 자른 거라서, 네. 여기에 다 고만고만하게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처음에 조선시대 때 건립한 객사, 전주 풍패지관입니다. 뭐 이 풍패지관이라는 편액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 명나라 사람이 지금 썼다라는 얘기가 가장 유력하기는 해요. 네. 일단은 이제 손님들을 맞이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름에 역사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또 전주로 올 때 딱 북쪽에서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딱 볼 수 있는, 한옥마을로 올 때는 딱 먼저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가시면은 이제 전라 가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곳이 뭔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전라도의 상징이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라도라는 말 자체가 전주랑 나주를 합해서 전라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광주가 끼어들었는지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광주가 제일 큰 도시인데. 맞아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풍남문입니다. 네. 조선시대에 뭔가 이 문의 건축 기술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이 풍남문도 풍패지향의 풍자예요. 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시작점, 상징. 그래서 정주를 좀 아꼈어요, 사실은. 조선 왕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가명 같은, 가명이었나요? 객사보다 가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왕들을 생각하면서 제사도 많이 지내고, 되게 성역으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요. 네. 생가다 이거죠? 네. 생가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생가 쪽은 따로 있어요. 뭔가 전주 이씨의 집성초는 따로 있는데. 정신적인 기원? 네, 이런 건가? 네, 맞아요. 네. 갖다 붙이면. 네.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남문은 이렇게 딱 한옥마을로 딱 진입할 때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전주성의 시작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면서, 네, 한옥마을을 이제 여기서부터 한옥마을을 제대로 보는구나라는 네, 느낌을 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원 화성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성에서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예전 조선시대 게 거의 그대로 남아있나 봐요. 이거는 좀 남아있는 편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경기전이 다 불탔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복원된 걸로는 또 남아있는 편이고. 그래도 조선시대 때 복원된 거네요. 네. 그리고 전주가 굉장히 뜻 자체가 편안하다는 도시라는 이름이래요. 편안한 고을, 이런 느낌인데 자연재해가 많이 없대요. 지형상, 지형 구조상. 네.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뭔가 이제 소실이 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풍남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부터 보시면은 전동성당입니다. 이 전동성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박해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신해박해라는 게 있어요. 1700년대에. 신해박해가 일어났던 장소고요. 그 장소에다가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명동성당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안에 인테리어를 네, 인테리어도 말씀하시는 그렇고, 거죠? 네, 밖에 외관도 그렇고. 네, 1800년대에 만들어졌던 성당이고, 워낙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성지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저는
저랑 엄청 친한 후배님들이 여기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웨딩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막 놀러 가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정말 너무 이쁘고, 네. 뭔가, 여기는 정말 결혼할 맛이 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결혼하시나요? 안타깝네요. 네, 조만간. 네. 그래서 이게 딱 보셔도 명동성당하고 꽤 비슷해요. 네, 보이는 느낌이. 네. 그래서 그래도 일제강점기 전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서양 건축물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이쪽을 주변으로 또 서양 건축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전주 자체가 뭔가 일본식 건물, 한옥, 서양식 건물도 다 같이 혼재된 마치 되게 작은 서울 같은 느낌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것 자체도 서울에 있는 한옥마을하고 궤를 크게 달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라도 쪽에 뭔가 좀 중심지라는 것이 더 이제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이 전라도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를 봤으면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 그러네. 왜냐면 신문물을 사실은 그렇게 접하지 못하잖아요. 한양보다 훨씬 더. 그런데 이렇게 서양식의 신식 건물이 막, 네, 저렇게 높은 크기로 자리를 잡았으니 예쁘다. 얼마나 뭔가 랜드마크적인 느낌이 있었을지. 네. 스테인 글래스도 네, 열심히 맞아요. 해놨네.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 당시에 네, 지방에 지어졌던 서양 건축물 치고도 굉장히 네, 아름다움과 위엄을 자랑하고 있고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우리나라의 전근대에 제가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네. 막상 앉으면. 전 종교 얘기하실 줄 알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홀리한 느낌 말보다는 그 시대적으로 뭔가 그 시대에 정말 있는 기분이 왜 강화도에 가면 성공의 성당을 들어가서 앉아있을 맞아요. 때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맞아. 여기는 좀 더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크 양식. 네, 맞아요. 로마네스크 바로크 양식이 네. 좀 합쳐져 있는 네. 네, 그런 거라고 보더라고요. 이제 또 전주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입니다. 이 경기전 같은 경우는 아들인 태조 이방원이 만들었고요. 사실은 태조의 어진을 모셔놓은 곳이 많았어요. 그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그 다음에 원래 그 고향이었던 함흥, 이렇게만 뒀다가 이제 전주도 조선의 발상지니까 전주이 씨가 일어난 곳이니까 전주에도 두자라고 해가지고 전주에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다 불타고 여기만 남은 그러니까. 경기전에 있는 거 막 그때 유생들이 싸들고 막 그 임진왜란때 묘양산으로 막 옮겨가지고 넘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남은 거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도 원래 전주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원래는 2군데 있다가 세종 때 2군데를 더 늘려요. 아마 전주 사고랑 상주 사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사고를 늘렸는데 여기에 있는 게 잘 보존이 돼서 여기에 있는 것도 딴 데로 옮기거든요. 이제 한번 위험을 받았으니까 지켜졌으니까 뭔가 다른 곳에 잘 모르는 곳에 두자라고 해가지고 내장산 쪽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만큼 뭔가 역사적인 것을 잘 지켜낸 자리거든요. 경기전이. 네. 뭔가 전주에서 성역 같은 곳이죠. 아무래도. 네. 임진왜란 때도 사실은 여기는 무사했던 데니까 네, 맞아요. 지역적으로. 네. 그래서 불이 타기는 했어도 경기전이 타도 어지는 안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행인 일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입장료가 있지만 저는 어진을 보고 그 경기전을 들어가고 어진박물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경기전에 모서져 있는 어진은 모사입니다. 똑같이 그려낸 거고요. 원래 원본은 어진박물관 안에 있는데 매년 11월 달 한 달만 공개를 해요. 훼손이 너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나는 어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월에 11월에 가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진이라는 게 왕의 초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진짜 힘을 많이 줬거든요. 그렇게 소실이 되지 않았다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어진이 각각 나라들마다 되게 특색이 달라요. 오. 약간 일본은 포토샵한 느낌이에요. 예쁘게 아이고. 그렸구나. 그래 분칠도 하더니 약간 뭔지 알겠다. 오히려 체구가 워낙 작은데 아. 뭔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거 아닐 사기란 수도 얘기네.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중국도 굉장히 풍이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실묘사에 중점을 뒀어요. 초상화든 어진이든. 그래서 털 한 오락이라도 다르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그 조선 때 그려진 초상화나 아니면 그림들이나 사람을 그린 그림들이나 이렇게 어진들을 쭉 본 적이 있는데 그 어진을 그려줬던 사람들 혹은 그 충직한 신하들 있잖아요. 네. 혹은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주게 하는 것도 굉장한 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으로 그런 걸 많이 내려줘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이 남아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검색해서 나왔던 이유들이 그런 네, 맞아요, 이유군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뭐 체제공이라든지. 근데 그 얼굴에 피부병이나 막 검버섯이나 막 황달이나 이런 것들도 싹 표현해내거든요. 이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죠. 네, 그런 것이 바로 출발점은 어진을 상세하게 그리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어진도 굉장히 자세하고요. 사실은 영조와 태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뭐 정조, 세종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의 모습은 다 상상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는 것도 밑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있고요. 배경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옷 그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채색과 이 묘사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네. 그렇게 좀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와, 우리 11월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이게 홀린다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좀 가치가 있죠. 어진을 보는 거는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나왔어요. 전주는 11월이지. 네, 그래서 경기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돌아다녀도 좋습니다, 이곳은. 네, 한옥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고, 네, 이 안에 조경도 그렇고, 그냥, 근데 한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외국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태조의 어진이 있고, 오른쪽에도, 네, 다른 왕의 어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어진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왕이 그 어떤 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그림에서 왕을 그리진 않아요. 왕은 다 비워둬요. 예를 들어서 그 수원 화성 능행차도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왕자리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지 않아요. 스티커를 붙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쵸. 신성하니까. 감히 못 그리는 거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왕을 알 수 있는 건 정말 딱 어진밖에 없거든요. 그러네. 이거 더더욱 그랬겠네. 딴 데 안 그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목대, 가장 먼저 이렇게 좀 내려다보기에 좋은, 네. 오목대가 있고요. 그래서 한옥마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오른쪽 밑쪽에는 전주 향교가 있어요. 서남 쪽에. 이렇게 여기도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목대 근처에 오목교라고 있거든요. 여기 천이 흐르고 있어요. 네. 한옥마을에. 여기가 그냥 거닐면서 이런 풀들도 되게 많이 있고 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기도 좋은데 노을 질 때, 석양 질 때가 굉장히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쪽도 한번 한옥마을 가셨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